박열과 후미코의 최후 공판을 앞둔 1925년 12월, 두 사람은 또 한 번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옥중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박열과 후미코에게 옥중 결혼식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름 아닌 예심을 맡은 판사였습니다. 진짜요? 네. 옥중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요, 약 3개월 뒤인 1926년 3월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정식 부부가 됩니다. 아, 너무 슬프다. 박렬의 자백을 통해서 이 죄를 어떻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렬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 법정의 약점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에 대해서 혹시 박렬이 마음이 혹시 변화되는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선전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회유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죠. 박열과 후미코가 옥중 결혼식을 올리고 2개월여가 지난 1926년 2월 26일, 역사적인 두 사람의 재판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모여듭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열의 눈빛은 성난 호랑이처럼 돌변합니다. 불꽃 청년 박열은요, 이날 재판정에서 듣는 이들이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거침없이 던집니다. 천황이란 자는 강도단의 두목이다. 박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재판관은요,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다급하게 재판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방청을 온 모든 사람들을 모두 내보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재판은 비공개로 바뀌면서 몇 차례에 걸쳐 이어집니다. 貴様らは自ら文明国だと言うではないか。遺骨を発掘しろ。差し替えに加担した軍人と地形団を取り調べ、白子させろ。それでも明らかにならないのなら、俺が狂人に違いない。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1926년 3월, 드디어 두 사람의 마지막 판결을 앞둔 재판이 열립니다. 마지막 재판 당일, 박열과 후미코의 모습을 한번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박열입니다. 박열. 그리고 여기가 후미코. 후미코. 아, 재판을 앞둔 이 박열의 표정 어때 보이십니까? 전혀 뭐 걱정을 한다던가 그런 기색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금 평온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두 사람의 재판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피고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자, 그때 사형 선고를 받은 박열의 심정, 그 심정을 글로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뿌린 씨앗은 후세에 남아 딱딱한 지각을 깨고 싹을 틔어 꽃을 피우고 중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영원한 승리자다. 말을 되게 잘하신다. 글을 잘 나는 써요. 승리자다. 나는 영원한 승리자다. 박열은요,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 자신이 이긴 거라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육체는 죽어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이름을 남길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요, 후미코도 마찬가지였어요. 후미코는요, 박열과 함께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우리들의 죽은 백골이라도 같이 묻어주길 바란다. 라면서 바로 이 박열과 마지막 운명을 같이 하길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사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두 사람은요, 형무소장에게 생각지도 못한 문서를 하나 받게 됩니다.
천황의 이름으로 사형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사형 안 하고? 약간 일본 측에선 그러면은 선처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자, 이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보시죠. 웃음을 띤 얼굴로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야. 가네코 후미코의 눈은 눈물로 빛이 났다. 아니 그런데 사형 판결을 받는 순간까지도 그 당당한 태도를 일관하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갑자기 천황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경의를 표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야.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예. 어떤 상황인가요? 정치한 거죠. 가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천황이 자기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아량을 베풀어서 살짝 낮춰주니까 저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감사해했다. 진짜 저 당시에 저 부부의 입장에서 박열과 후미코의 입장에서는 정말 치가 떨리는 뉴스죠. 너무 화나죠. 너무 화나지. 사실은 이랬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는 문서를 전달받은 박열과 후미코. 차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가네코 후미코는요. 그 자리에서 천황의 이름이 담긴 문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일본 재판부는 박열 부부에게 몰린 시선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형을 감형해 주면서 일본 제국의 그리고 일본 천황의 이미지를 관리한 거예요. 에이, 진짜. 그러니까 거짓 선전을 통해서 일본 제국에 위신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또 박열 부부가 역사적인 영웅으로 남을까 봐 걱정한 거였죠. 아.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두 사람은요. 각각 다른 형무소로 이송이 됩니다. 이대로 떨어지면 다시는 보지 못할 거란 생각에 박열 부부는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애틋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부부가 각각 다른 형무소로 이송되고 약 3개월이 지난 1926년 7월 박열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역범 박열의 애인 복역중 옥중에서 자살. 박열의 아내 후미코가 형무소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믿었던 동지이자 아내였던 후미코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박열. 미심쩍은 점들이 너무도 많았지만 그러니까요.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죠. 없었습니다. 박열은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혀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박열이 죽는 것을 일제는 가만히 두고만 봤을까요? 안 돼요. 박열 살려야죠. 빨리 밥 먹여야 돼요. 형무소 간수는요. 박열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입니다. 네. 결국 박열은 사형을 감형받은 그날처럼 강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후에도 박열은요. 형무소 안에서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협박과 회유를 견뎌야 했습니다. 박열은 그저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45년 10월 27일 마침내 형무소 밖으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홋카이도 변방의 아키타 형무소에 갇혔던 박열이었습니다. 와. 박열이 형무소에 갇혀 보내야만 했던 시간은 무려 22년. 아니 근데 너무 오래 있어. 광복 직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풀려났지만 일제는요 대역죄인이란 이유로 박열은 쉽게 석방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달여간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청원으로 우와. 박열 역시 겨우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속 당시 21살이었던 앳된 청년은 어느덧 43살의 중년이 되어서야 형무소를 벗어날 수 있었죠. 43살. 자, 그런데요.
그 박열이 형무소를 나옵니다. 자, 그런데 형무소를 나온 눈앞에 정말 박열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제발 후미코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22년 만에 추록하는 박열을 보기 위해 형무소 근처의 아키타역 광장에 무려 15,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와. 우와. 합성 사진 같아요. 합성 사진 아닙니다. 잠깐 진짜 막 눈물 나는 그죠? 잠깐. 와 이건 진짜 와. 그냥 와. 펑펑 울 것 같은데. 진짜 그건 눈물 같아. 오. 와. 근데 사실 22년이면은 뭐 1, 2년도 아니고 잊을 법 하거든요. 그 22년 동안 나왔는데 자기를 잊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려주면 동현 씨 눈물 흘리는 거 처음 봐요. 처음 봤어요. 당시 박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또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사진이었고, 박열이 아마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아마 나 잘 살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박열은 또 오랫동안 22년 동안 형무소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나온다는 거를 알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지만 그는 재판에서 이렇게 당당한 말과 태도를 취한 사람이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어떤 독립운동가가 있었냐. 박열만큼 영웅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없어요. 우선 하나가. 두 번째는 1930년대에 일본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도 감옥에서 다 전향서를 써요. 박열은 견뎠어요. 아. 이게 중요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변절하지 않고 일본이 나에게 회유를 할 때 내가 견뎌냈다라는 점을 높이 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존경해 준 거죠. 진짜. 사실 박열이 일제의 입맛에 맞는 말 한두 마디를 하거나 또 조금만 협조했어도 어쩌면 더 빨리 세상에 나왔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박열은 일제의 핍박을 꿋꿋하게 견디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켰죠. 에이오 한국으로 돌아온 박열은요, 백범 김구와 함께 나라 재건에 필요한 일도 했지요. 우리 윤봉길 의사 유해를 일본 땅에서 직접 찾아온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박열? 박열? 맞습니다. 박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창공원에 324 묘역이 있는데 그 324 묘역이 갖춰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박열 선생님. 자, 그런데요, 박열에게는요, 이 긴 옥살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열이 고국에 돌아오고 약 1년 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터지고 만 겁니다. 북한은요, 독립운동가를 비롯해서 지식인 등 명망 있는 사람을 북한으로 강제로 끌고 가죠. 그리고 이렇게 선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넘어올 만큼 좋은 나라다. 결국 일본의 형무소에서 22년여의 세월을 보낸 박열은요, 이번엔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 의해 납치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진짜 참. 그렇게 하루아침에 납북된 박열은 1974년 7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박열이 사망하고 15년의 세월이 흐른 1989년 대한민국 정부는 박열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그에게 건국 훈장을 추서합니다. 너무 늦게. 자, 그런데요,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 훈장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후미코.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재판정에 나란히 서 일본에 저항했던 부부가 함께 건국 훈장을 받은 겁니다. 방송일 이틀 뒤인 2023년 9월 1일은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지 딱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게 9월 1일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바로 방제의 날, 그저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은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6천여 명 이상의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만큼은 자연재해보다 훨씬 더 참혹한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불량한 조선인을 자처하며 일본에 맞서 싸운 박열. 그런데 아쉽게도 무정부주의자였다는 이유로, 납북된 인물이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교과서나 많은 문헌에서 박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념보다는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바로 이 사람들의 노력을 기억해야겠습니다.